물이 똑똑 떨어지네? 윗집에 연락했더니 우리 집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에서 물은 떨어져요. 자, 이러다가 진짜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누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누수의 원인 제공자도 돼봤고 또 피해자도 돼봤어요. 해결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장마철도 다가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7월달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수 관련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7월 17일자 뉴스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 집은 괜찮다는 윗집에 우라통 터지는 아랫집. 그렇죠? 아랫집은 이제 우라통이 터지겠죠. 장마철 누수 갈등 어쩌죠? 네, 이런 기사들을 여름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주택의 현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요, 전국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요 52%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52%는요 30년이 넘은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주거용 부동산 건축물들 중에서 100채 중 52채는요 30살이 넘은 중년 이후의 건물이라는 거죠. 자, 30년이 지나면 우리 인간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듯이 건물도 똑같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배관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요. 또 옥상이 갈라지거나 또 외벽에 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오래된 집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새 집이라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자, 최근에는요, 이런 신축 아파트에서도 누수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독서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독서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어휘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고요, 타인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들을 더 빨리 더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 한 명에 참가하셔서 이 독서를요 습관으로 만드시고 행복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뉴스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살해. 네, 누수 문제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는 3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집에 불을 질렀다. 그 원인은 바로 층간 누수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랫집은 당장 누수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재산상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윗집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이런 다툼이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우리가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누수가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절차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수가 발견이 되면 즉시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사진 또는 영상. 요즘 이제 핸드폰 있으시니까 영상 촬영도 다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 자료를 꼭 남겨두시고요. 자, 두 번째,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윗집이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윗집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물이 새고 있다, 조치를 좀 취해달라. 자, 이럴 때 협조적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되죠? 네, 전문가를 찾아서 누수 탐지를 받아야 됩니다. 윗집이 원인이라는 것을 찾아내야죠. 자, 이렇게 탐지를 받은 다음에, 자, 이제는 이제 빼박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당신 윗집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해결을 해 주십시오. 2차 저차 해서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죠. 대부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툼이 되고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누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어떻게 받아야 되나, 질문, 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 누수가 입주민의 가실이 아니에요, 그죠? 이때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당연히 시공사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준공된 지 5년 이내에만 이 누수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5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5년 이내에요. 그래서 시공사에게 책임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수 청구를 해야 하나요? 그죠? 일반인들은 이게 전혀 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자, 이렇게 하자를 발견했으면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 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작성해서 또 내용 증명으로 시공사에게 직접 보내면 됩니다. 이거 귀찮잖아요. 잘 모르고.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대신
보수 청구를 요청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공사에게 보수 청구를 하면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적극적으로 잘 해주나요? 물론 이제 잘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는요, 시공사가 하자 보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파트 일단 팔았으니 AS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받은 입주민들이요, 부득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죠. 그래서 그 판결을 받아서 하자를 보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길거든요.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공사가 담보 책임을 지는 기간이 지난 후,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년 이후에 누수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아파트가 준공된 지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시공사의 누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누수를 야기한 원인 제공자에게 물어야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위층 전유 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주인이 안 살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수를 야기한 세대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그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구를 옮기다가 배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임차인이 사용상의 가실로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가 아니라 이 위층이 너무 오래돼서 자연적 노화로 인해서 세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누수가 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네, 당연히 세입자가 아닌 위층 임대인,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좀 과하게 표현이 됐는데 지금 누수가 돼서 집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누수로 인해서 손해받은 부분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전제품, 책, 옷, TV,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벽지도 다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바닥재,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하자 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까지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냥 고가의 미술품이나 악기, 도자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면 피해가 훨씬 커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나요? 원인 제공자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이제 법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도 이제 케바케이긴 하지만 통상 이 누수로 인한 소송은요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길죠. 네. 만약 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면 정부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 경우 500세대 이상이면요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좀 길죠.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곳은요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 보수만 분쟁을 맡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정위 관계자는요 세대 간 누수 문제는 하자 보수 기간 이내면 당연히 하자위원회, 또 보수 기간이 넘겼으면 5년이 넘겼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요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자, 여기는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 이곳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위에 신청을 해서 조정까지 얼마나 걸리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에서 조정까지 대략 한 30일에서 60일, 즉 한두 달 정도 걸리고요. 비용은 10,000원 정도의 수수료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소송보다는. 다만 조정위가 내린 결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마철이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비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같이 불면 평소에 누수가 없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 증상이 생기면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시고요. 원인 제공자가 윗집일 확률이 높으니 윗집하고 협의해서 해결하고, 만약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조정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